10번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똑같지? 미지수 결정. 정규분포 대표형 1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요 놈을 먼저 바꾸고, 요 놈은 뭐냐면 Z로 바꾸면요 4분의 시그마분의 12-m이니까 12-20, 여기는 4분의 24-20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거든요 이거는 0부터 2까지랑 0부터 1까지를 더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ZX로 이걸 좀 구분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ZY로 하면요 마찬가지로 4분의 9-20 4분의 뭡니까? K-12 이걸 4분의가 아니라 잠깐만 3분의 Y는 요 달라요. 잠깐만요 3분의 9-12로 해야 돼요. 그럼 요거는 ZY가 3분의 K, 여기 3분의 K-12이고 이쪽은 마이너스 1. 이거는 여러분이 0부터 1까지랑 3분의 K-12 이게 같다는 건 이게 똑같다는 거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똑같다는 건데 이 부분은 이거랑 똑같으니까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 부분과 똑같으면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3분의 K-12가 2가 되기 때문에 K는 18이 되는 거예요. 답은 몇 번? 4번. 알겠죠? 뭐 이건 그냥 똑같게 취급하고 풀면 됩니다. 표준화를 잘 정리하시고요. 이해했어요? 이 유형? 네.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11번 유형은 확률 구하기가 나오거든요. 정급 활용 원 확률 구하기. 음료수의 용량을 X로 놓고요. 음료수의 용량을 X로 놓고 이게 200 정규 분포 N에 250,8의 제곱을 따릅니다. 근데 요거 이하니까 P의 Z가 242부터 262 이제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표가 주어지죠. 그러니까 표가 주어지니까 여러분이 어렵게 안 느끼고 풀면 되겠죠. 시그마 8분의 242 마이너스 250이니까 마이너스 8, 262 마이너스 250이니까 12.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1부터 1.5. 이건 어떻게 한다고요? 이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Z가 0부터 1까지랑 맞죠? 0부터 1까지랑 0부터 1.5까지 더하면 됩니다. 0부터 1은 0.3413 0부터 1.5는 0.4332 네, 더하면 777745 맞습니까? 네. 정답 2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잘 푸는 방법을 이해하시고요. 여기 보면 독립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구해가지고 이거 곱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독립이니까 그
곱의 법칙으로 하면 됩니다. 조금 이제 막 확률까지 물어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11-3번 같은 경우는 보면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 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정규부 n컨 n의 1740, 500의 제곱을 따르는데 미만일 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P의 x가 2000 미만, 이거는 당연히 1에서 2000 이상인 걸 빼면 됩니다. 맞죠? 예.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뭐 확률 그걸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조건부 확률로 구해야 돼요. 조건부 확률. 알겠죠? 그러니까 그 집에서 시장까지 거리가 2000 미만인 게 요게 A입니다. A. 그 다음에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가 자가용을 이용해서 시장에 오는 게 B입니다. 요건 여러분 그 뭡니까? B가 해놨다는 조건에서 A가 나는 조건부 확률로 풀어야 돼요. P, B분의 PA 교집합 B 이렇게 해서 구한다는 거 꼭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유형 잘 조건부 확률 문제가 이제 이렇게 섞여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통계하고 확률이 지금 섞인 문제입니다. 통합 문제, 통합. 그 다음에 이제 12번은 정규반응 툰데 학생의 수를 구하는 거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무게가 400g 이상 440g 이하, 이건 어떤 경우냐면 요거거든요. 근데 평균이 이게 정규부 n의 400,20의 제곱을 따르거든요. 이걸 표준화 시키면요 20분의 요건 0입니다. 0 그 다음 요거는 20분의 40. 그래서 이게 P의 Z가 2와 0 사이, 예, 요렇게 되거든요. 너무 쉬운데 요건 그냥 0.48입니다. 예, 근데 요게 답이 아니고 올해 수출한 과일의 개수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3만 개 중에 0.48% 0.48을 수출한다는 거기 때문에 3만 곱하기 0.48을 하면 됩니다. 예, 이걸 여러분이 계산해 주면 14,400개 이렇게 나옵니다. 예, 요거 잘 정리하시고요. 예, 요런 유형들이 이제 출제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총 n명의 변수가 정규별 따를 때 특정 범위에 포함되는 학생 수를 이제 무게키, 점수 등을 확률변수 x로 놓고 확률변수 x가 특정 범위에 포함된 확률 p를 구하고 학생 수나 개수는 p 곱하기 총 학생 수 혹은 총 개수 이렇게 구한다는 걸 이제 기억하시고요. 13번 같은 경우는 확률을 만족하는 미지수 구하기입니다. 문제 한번 쭉 보세요. 신입사원 300명에게 연수를 실시하여 그 점수에 따라 상위 30명에게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입사원의 연수 점수를 확률변수 x로 놓고요. 그 확률변수 x가 정기분포 뭘 따릅니까? 83,5의 제곱을 따릅니다. 신입사원의 전체 연수 점수를 x 표준 확률변수 x로 놓고 이게 정기분포를 따른다. 해외 연수의 기회를 얻기 위한 최소 점수를 우리가 모르니까 뭐 A라고 할까요? A? 예. 우리가 구하는 게 뭡니까? X가 A 이상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최소니까. 그럼 이거 표준화 시키면요 5분의 A-83. 잘 보세요. 요거거든요.
예, 근데 요거를 우리가 구해보면요, 이 부분은 이게 뭐냐면 5분의 이건 0, 당연히 0이 0보다 큰데 이거 이상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구하냐면 0.5에서 z가 0과 얼마 사이입니까? 0과 5분의 a-83 이하이거든요. 맞죠? 예,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얼마가 돼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게 얼마예요? 300명 중에 36명한테만 기회를 주죠. 이게 300명 중에 36명이면 그 P의 X가 A 이상 이게 뭐가 나오냐면요, 300분의 36입니다. 이게 약분을 해보면 0.12만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0.12를 말하고요, 0.5에서 0.2, 0.38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0.38이 되는 거는요, Z가 1.2일 때 0.38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한 여기 5분의 A-83 이게 1.2가 되면 되거든요. 1.2.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A는 5 곱하기 1.2 하면 6이 되고 83 더하기 6을 하면요 89점을 최소로 맞아야 해외 연수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 5번. 이 유형이 아주 중요한 유형이거든요. 이걸 한번 좀 더 해볼게요. 13-3번. 그러니까 요 유형이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딱 문제를 보시면 문제를 파악을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유형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좀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그 A대학의 2학기 수시 13-3번요 유제 특별 전형 시험에서 어떻게 됩니까? 응시자들이 얻은 점수의 분포가, 요걸 X로 놓을게요. 응시자들이 얻은 점수의 분포를 확률변수 X로 놓고요. 이게 정규 분포 뭘 따르냐면 N의 평균이 420이고요. 표준표 15의 제곱 이걸 따릅니다. 이런 정규 분포입니다. 이 전형의 경쟁률이 50대 1일 때 합격자의 최저 점수. 그러니까 50대 1이라는 거는 이제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위 2%죠, 2%. 50명 중에 1명이니까요. 그럼 합격한 최저 점수를 우리가 K라고 놓고요. 그러면 이게 되는 겁니다. K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최저 점수가 K니까. 이걸 표준화 시키면요 15분의 K-420입니다. 예. 그럼 이게 0.5에서 0부터 15분의 K-420 이걸 뺀 게 얼마가 나왔다는 소리입니까? 0.02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50분의 1이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뭐가 나옵니까? 이 부분이 0.5에서 얼마를 빼야 0.02가 나오냐면 0.48입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은 여기 보시면 2잖아요. 2. 그죠? 15분의 K-422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K는 얼마입니까? 30을 420 더하면 450점. 보여요, 지금 밑에? 예. 정답 4번. 예. 요거 정리를 좀 하시고요. 잘 보이네? 안 보이네. 너무 커요? 하면서 해가지고 요런 보이죠? 더 안 보여요? 안 보이긴 하는데 제가 불러서 해가지고 아, 크게 좀 하면 보여요, 이렇게? 아니 똑같은데 삐져나갔네. 네. 예. 강의를 못 듣죠? 시간이 없어서. 학교에서요? 예. 한 번 더 들어요? 듣긴 해요. 아, 듣긴 하구나. 이제 문제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좀 하는데
보니까 이거 고3 애들이 듣고 있는 다른 뭐 애들 물어보니까 근데 화면이 여기 화면하고 좀 다르구나. 네. 약간. 여름은 보이죠? 네. 그러면. 너무 크게 하면 안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소 비교도 중요한데, 여러분이 대소 비교를 구하려면 항상 표준화를 해서 확률을 비교한다는 걸 정리를 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A, B, C 보시면 그 다 표준화를 시켜 보세요. A가 뭡니까? A가 P의 X가 1부터 5 사이, ZX가 2분의 5-1하고 2분의 1-1이니까 0부터 5-1, ZX가 0부터 2 사이, 이 확률이 A입니다. 마찬가지로 B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면요, ZY가 1부터 3까지예요. C는요, C는 ZY가 똑같이 ZY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뭐가 가장 큽니까? 봐보세요. 요게 A거든요. 요게 A고요. 요게 A. B는 1부터 3까지. 이게 B.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요거거든요. 뭐가 가장 큽니까? C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A, 그 다음 B. 맞아요? 더 내려가니까 C가 가장 크고 그 A가 B가 가장 작다는 건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 BAC 3번으로 갑니다. 이런 유형은 항상 대소 비교는 표준화해서 확률 비교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이해했죠? 맞아요? 네. 이런 문제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고, 이제 15번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이항분포가 주어진 경우거든요.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 정기분포 n은 np, npq를 따른다는 거.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루트 npq분의 x-np를 표준화해서 이용한다 보시면 이게 이항분포를 따르니까요. 여기서 ex하고 vx 구해야 됩니다. ex는 np니까 100 곱하기 5분의 1 np 20이죠. 이거는 npq 20 곱하기 5분의 3 16. 그래서 이게 정기분포 20,4의 제곱을 따르거든요. 예, 그럼 우리가 구하는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P에 x가 24 이상이면 이거 표준화 시키면요 4분의 x-m이니까요 4분의 4 1 이상. 예, 1 이상이면 요거는 항상 0.5에서 P의 Z가 0과 1 사이 이걸 구한다 그랬죠. 근데 이게 우리가 0.3413을 0.5에서 빼면 됩니다. 그러면 0.1587이 나오는 거예요. 정답 1번. 알겠죠? 그러니까 이항분포를 이제 정규분포로 고쳐가지고 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그러니까 이런 틀을 다 알고 있으면 이제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걸 전혀 이해 안 하고 풀면요 까먹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개념을 좀 정확하게 정리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념 강의는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2는 뭐냐면 확률 질량함수가 주어진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때 했잖아요. 그 시그마 그러니까 컨비네이션 ncx p의 x제곱 1-p n-x 이거는 확률 변수 b의 n, p를 따르고 또 아까 하는 거 똑같이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률 질량함수가 주어지면요, 이 첫 번째 이거를 이항분포로 바꾸세요. 뭡니까? 48, 확률이 4분의 1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여기서 이제 EX하고 VX를 구하면 됩니다. MP니까 12고 VX는 MPQ 12 곱하기 Q가 4분의 3이잖아요. 9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규분포 12,3의 제곱을 따른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일단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하는 X가 9부터 15 사이 이거를 이제 표준화 시켜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예. 3분의 X-M 9-12 15-12.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거든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여러분이 어떻게 구합니까? 이제 요거 여러분 그래프가 떠올라야 돼요. 이건 그냥 0부터 1까지를 2배 하면 되겠죠? 0부터 1까지. 그럼 여기 나와 있어요. 0부터 1까지가 0.3413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2배 하면 0.6826. 예, 정답 3번. 이런 식으로 요거 이제 잘 정리를 하시고요. 뭐 심수의 3번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정규분포 162,3분의 1을 따르거든요. 근데 보시면 여기 시그마가 나와 있죠. 요거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요거는 뭐냐면요, 그냥 이렇게 바꿔서 쓰시면 돼요. X가 102부터 117까지라는 거 알겠죠?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이 풀면 됩니다. 요거를 좀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17번 유형은요, 이제 활용 1에서 이건 이제 확률을 아예 구하는 거에 똑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확률을 구해야 되거든요. 이항분포 따른다는 거. 5일에 한 번꼴로 항사가 나타나니까 그 항사가 불어올 확률은 5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사가 불어온 날 수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확률 변수 X로 놓고 이건 정규분포를 일단 따릅니다. 100,5분의 1. 근데 이게 다시 이제 여기서 EX하고 VX를 구하면요, EX가 뭐냐면요 100 곱하기 5분의 1에서 20이고요 VX는 20 곱하기 MPQ니까 5분의 4를 곱하면 16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정규분포로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N은 100이 충분히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규분포는 충분히 크니까 X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N에 20,4의 제곱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면요 12일 이상 24 이하입니다. 그러면 X가 12 이상 24 이하 이걸 구하면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이제 표준화 시켜가지고 4분의 X-M 12-20 24-20. 그래서 이거는 이제 P에 Z가 1과 마이너스 2 사이입니다. 예, 이건 어떻게 구한다 그랬습니까? 요 마이너스 2와 0 구하고 0부터 1 구하고, 그러면 마이너스 2와 0은 그냥 0부터 2하고 똑같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0과 1 사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죠. 0과 2 사이는 우리가 0.48이라고 쓰면 되고요, 0과 1은 0.34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0.82라고 답을 쓰면 되겠죠. 정답 3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17-3번 같은 경우도 게임을 1200번 독립적으로 했죠. 독립적으로 시행을 했어요. 그 결과 10점을 얻은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겁니다. 10점을 얻은 횟수를. 왜냐하면 여기서 10점 얻을 확률이 4분의 1이니까요. 이건 독립시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규분포 아니 이항분포 1200,4분의 1을 따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네. 여기서 이제 EX하고 VX를 구해가지고 이게 1200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이거는 정규분포로 가는 겁니다. MP니까 300이고요. VX는 MPQ니까 225. 근데 1200이 충분히 크니까 이거는 정규분포로 가는 겁니다. 300,15의 제곱으로.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건 690점 이상일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P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좀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확률 변수 X만 구하면 안 되고요. 3점을 잃은 횟수도 있잖아요, 여기요. 그러니까 3점을 잃은 횟수. 이게 1200-X가 되는 거예요. X를 아까 제가 선생님이 뭐라고 놨어요? 10점을 얻은 횟수가 X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까다로우면 잘 보셔야 돼요. X가 10점을 얻은 횟수가 X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1200번 했으니까 3점을 잃은 횟수는 1200-X고 이제 받은 점수가 Y입니다. 받은 점수가 Y. 근데 우리가 690점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P의 Y가 690 이상이 돼야 돼요. 강의 들어야 돼. Y가 이제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서 Y를 어떻게 구합니까? Y를 받은 점수 Y를 어떻게 구해요? 그 10점을 얻은 횟수가 X니까 10 곱하기 X 플러스 잃은 점수가 3점을 잃은 횟수가 1200-X인데 그게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잃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잠깐만, 여기는 Y인데 받은 점수는 10X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3점 잃었으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1200-X. 네,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 Y라는 게 13X 마이너스 3600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Y에다가 13X 마이너스 3600을 써야 됩니다. 이게 690 이상. 그럼 요거는 이제 넘겨가지고 계산하면 X가 330 이상. 요걸 우리가 이제 구하면 되거든요. 요걸 이제 표준화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까다로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Z로 표준화 시켜가지고 아까 정규포 이걸 따른다 했으니까 15분의 330 300 하면 30. 그래서 이게 P에 Z가 2 이상. 이거는 0.5에서 0과 2 사이. 지금 안 보이죠? 여러분 보여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야? 0.5에서 요 P에 0과 2 사이를 빼면 되니까 아까 0과 2 사이가 위에서 0.477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0.5에서 0.4772를 빼면 얼마 나옵니까? 0.0228. 요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17-3번. 좀 까다로운 문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확률 여기를 좀 잘 하셔야 되고 18번도 마찬가지인데 봐보세요. 어느 회사 제품의 불량일 확률이 2%입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 생산된 2,500개 제품의 불량품의 개수가 X. 요걸 만족할 때 상수 A가,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정규 분포를 일단 이항 분포를 따르죠. 그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 B에 2,500, 얼마를 따릅니까? 불량품 확률이 100분의 2입니다. 0.0입니다. 예. 이게 이제 이항 분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평균하고 분산을 구하세요. 평균은 2,500 곱하기 0.02 계산하면 50. 그 다음 VX는 EX 곱하기 그 MPQ니까 0.98이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요 49가 나옵니다. 근데 2,500이 충분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규 분포로 바뀌는 거예요. 50,7의 제곱. 예. 이렇게 바뀌고, 우리가 구하는 게 P의 X가 A부터 57 사이. 이거는 표준화를 시키면요 7분의 X-M이니까 A-50, 여기는 57-57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P의 Z가 1과 7분의 A-50. 근데 이게 0.6826이라 그랬어요. 요게 뭐냐면요 7분의 A-50이 뭘 의미합니까? 음수입니까? 양수입니까? 여기 1이 있고요. 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맞죠? 예, 그러니까 요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요 0부터 1까지랑 7분의 A-50, 0까지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되냐면 0부터 7분의 A-50 요거랑 0부터 1까지 더하면 됩니다. 예, 근데 요게 위에 보면 0.3413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0.6826이 되려면요 이 부분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빼주면 얼마입니까? 빼주면 요 부분이 뭐가 돼야 돼요? 0.3413이 돼야 되겠네. 그죠? 예, 그러려면 요 넓이는요 이거랑 똑같잖아요. 0부터 부호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요. 요거랑 똑같죠? 네. 요거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아까 0.3413 여기 1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이 부분이 1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7분의 A-50이 1. 예, 그래서 양변에 7을 곱하고 이렇게 해서 A는 얼마 나옵니까? 43. 이거 안 보이죠? 보여요? 네. 그 정답은 43. 네. 43. 네.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거든요. 어렵나요? 아니요, 쉽네요. 요 유제는 언제 풀죠? 이제요? 요 일단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면 이제 통계적 추정이 이거 한 번만 더 하면 끝날걸요? 네. 이거 한 번만 더 하면 끝나요. 네. 통계적 추정만 하면 이거 끝나면 이제 유제랑 뭐 문제 뽑아서 풀어봐야 되겠는데.
요 어드밴스나 부스터 풀어보면 좋긴 한데 나중에 풀까요? 언제? 그러면은 이번 끝나고 이제 그냥 그렇죠. 공개적 수정 다음 시간에 끝나면 부스터 한번 해보자. 그렇죠. 어드밴스하고 부스터 풀고 수능 문제 뽑아서 풀고 네. 모의고사 문제.